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한동철 교수입니다. 부자 동영상을 제가 몇 분간 18분짜리를 20개 정도 찍는데요. 지금 하여튼 4개 찍은 것 같고 지금 5번째입니다. 또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욕구에 대해서 이 욕구는 좀 중요한 거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여기 이제 부작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 여기 중요한 것, 욕구 달성, 그래서 한국의 부자 특징, 한국의 부자 특징이 오늘 중요한 거니까 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성 욕구란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부자들입니다. 일반적인 부자들이 아니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남을 때리고 돈을 주고 뭐 신문에 난 대로 비행기를 막 돌리라고 하고 이런 부자들이 아니고 죄를 짓고 나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뭐 정상적으로 하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부자들의 욕구들입니다. 그들도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독립성 욕구란 자신들이 그 주로 하고 싶은 타인의 그 어떤 뭐죠? 그런 저촉을 받고 싶지 않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고, 독특성, 그리고 남을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새롭고 특이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고, 타인 복종 유도 욕구, 여기는 약간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 보고 내 말을 들어라. 그렇죠? 내가 만명하게 밥을 살 테니까 나를 지지를 해달라. 이런 뭐 됐고, 대중지향 욕구는 많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뭐 명품 옷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계층 상향이란 부자들 중에서도 좋은 부자로 특급에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부자라고 올라가고 싶은 욕구,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됐고, 그다음에 욕구는 다변화하고 강경화가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에서 제가 몇 번 설명하다 조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욕구는 다양합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5가지 욕구가 하나 둘씩 나오는 게 아니고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립성 욕구가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중지향 욕구가 강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욕구가 강경해진다. 욕구는 올라갈수록 내가 독특하다 하면 할수록 점점점 강경해지는 겁니다. 어떤 여성은 세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 회사가 면세나 감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줄이고는 세금을 많이 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표창도 받고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신문을 나니까 점점 더 세금을 많이 냈죠. 뭐 그러다가 좀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욕구는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욕구는 강해지는 겁니다. 욕구 충실성이라는 건 욕구에 자기 충실하고 포만성한 이렇게 자기가 그것에 만족하는, 욕구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거죠. 근데 욕구라는 것이 그렇게 뭐 금방 충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만족하지는 않죠.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모으고 싶어 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돈을 모으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또 2조, 3조 이런 식으로 이제 욕구를 더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욕구 사회화, 부자 개인의 자아 욕구와 사회 욕구의 일체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 나는 세상에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 저기 학교에 올 때는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고 내가 많은 걸 배워가지고 남한테 알리고도 싶고 내 이름이 날고도 싶고, 제가 서울여자대학에서 부작 수업을 할 때 발표를 잘했던 학생들을 제가 선발해서 1등을 했습니다. 학생들 평가로 1등을 해서 신문사에 접촉해서 신문기자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수업 시간 전에 교실에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그 발표했던 학생들이 신문에 이제 신문기자의 사진 찍히고 그 다음 날 신문에 났습니다. 그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뿌듯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욕구죠. 개인의 욕구가 그것이 사회적인 신문에서 욕구고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셨다고 학생들도 좋아하는 개인의 욕구와 사회 욕구가 일체화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걸 빼앗거나 때리거나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개인 욕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억압을 하면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사회가 원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핍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해서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재산 기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3분의 1 정도는 뭐 가족에도 드리고 나머지는 기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부를 하실 수 있는데 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하니까 거꾸로 어떻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궁핍해졌어요. 궁핍한 정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가족은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자든 개인이든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가족을 보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욕구도 충족시키면 돼요. 그럼 어느 것이 먼저냐? 상당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주의자들 경우는 자아 욕구가 되고 사회를 위하는 사회 봉사자일 경우는 사회 욕구가 먼저 되겠죠. 보통의 경우는 자아 욕구와 사회 욕구가 일치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세상에 맞추는 일. 전 세계에서 기부를 많이 한 부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부자가 기부를 많이 해서 박수를 치고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자가 나쁜 일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저도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비판하는 게 하나, 뭔지 압니까? 세상을 구한다고 해서 자기가 모은 재산 중에 일부를 뭘 했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제 군제 뭐 무기 생산하고 하는 거예요. 무기라는 게 뭡니까?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포탄이고 비행기 뭐 포탄이고 곤충이고 이게 다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범죄가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최신식 무기를 만드는 데다가 이 사람이 기부를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최신식 무기를 만들어서 그게 수익이 많이 납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군주 사람은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무기가 들어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결국 누군가는 죽거나 다치게 되죠. 그거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올려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 돕는다.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대가로 생긴 이득으로 사람을 빵을 준다. 이건 상당히 나쁜 일이죠. 더 저희가 심각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법에 금지됐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성매매 산업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고아원을 도왔다. 그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냐.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그 돈으로 기부를 했다. 받아야 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거는 자아 욕구와 사회 욕구를 일체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거 따라 하십시오. 부자 개인의 자아 욕구와 사회 욕구의 일체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국의 부자 특징. 여기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차근차근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하고 여기 상당히 오래 걸릴 건데요. 한국의 부자 특징 1. 잠깐만 보십시오. 한국의 부자 특징 2. 한국의 부자 특징 3. 4. 5. 됐죠? 그거 5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다시 보세요. 한국의 부자 특징 1, 2, 3, 4, 5입니다. 한국의 부자 특징 1. 깨끗하게 부자 되는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깨끗해서는 물질을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끗한 거를 추구해야 되냐? 더러우면서 물질을 모은 걸 추구해야 되냐? 저는 깨끗한 걸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너무 없게 되면 이제 비난해지니까 깨끗하면서도 물질을 좀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의 품질이 중요한 겁니다. 물질의 품질. 물질을 어떻게 모았는가. 그러니까 깨끗하게 부자 될 확률은 거의 없다.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경우에 부자라는 사람들이 남을 공격해서 땅을 빼앗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실제로 좋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고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들은 뭐 록펠러도 아주 악의 화신이었죠. 그 다음에 저기 메디치 가문도 뭐 아주 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로스차일드도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날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벌었고 뭐 이런 식으로 벌었는데 나중에는 조금씩 좋은 일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부자 될 확률이 낮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순백의 깨끗한 한국 부자는 0.01%. 다시 말씀드려서 10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몇 명인지 모르겠고 우리나라의 현재 부자라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치는데 수십만 가족. 그 중에서 뭐 수천 가족이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순백의 깨끗한 부자는 저희가 손꼽으로 하면 경주 최부자 댁하고 간송 전현필 가문. 경주 최부자 댁은 왜 수백 년 동안 유지해온 전 재산을 대학에다 기부했다. 간송 전현필 가문은 수많은 땅에서 난 농산물을 가지고 팔아서 생긴 돈으로 일본이 훔쳐가는 문화재를 반출을 금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깨끗한 부자죠. 자기 목적보다는 개인 목적보다는 사회를 위했다. 어느 정도 깨끗한 부자는 뭐 3%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또 여러 번 나올 수 있게 되면 종교심을 가져야 돼요. 종교심. 종교심이 뭡니까?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종교. 저희 학교는 우리 학교는 뭐 기독교 학교고 저도 모태 신앙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만 부자가 이제 비영리, 비정치, 비종교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인하는 종교들 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는 다 공인을 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좋아는 하지 않지만 그런 종교들 유교도 그렇고 그런 종교들을 믿는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왜? 종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의 창시자는 전부 절대자이고 능력의 화신이었습니다. 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그렇죠. 세상을 뒤바꾼 뭐 부처나 뭐 마호메트 다 이슬람 다 그런 그렇죠. 공자도 그랬고 그러니까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절대적인 힘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모든 정통 종교는 종교 경전에서 사회봉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회봉사를 하라. 사회봉사.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절대적 능력이 있고 신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인간은 창조를 해서 능력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사회봉사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으면 어느 정도 깨끗한 부자가 되고 순백의 깨끗한 부자는 종교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본인이 헌신해야 됩니다. 약간에서 심하게 더러운 부자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심하게 더러운 부자들은 뭐 감옥에 가고 약간의 부자, 약간 어느 정도의 나쁜 짓을 한 부자들은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너무 물질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신과 물질과 사회를 균형하면 여러분은 깨끗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졸업생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깨끗하게 부자 될 확률은 상당히 낮다. 현재는 한국의 부자 특징 2. 사회를 위하려고 조금씩 노력한다. 신문에 보시면 부자들이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뭐 하루에 뭐 짜장면에 2,000그릇을 제공을 했다. 뭐 그럼 돌아가시면서도 전 재산을 뭐 세상에 기부했다 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 이유는 물질이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충족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물질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어느 정도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우리 대학을 들어와 가지고 서울여자대학교를 들어와서 그래서 옷을 뭐 고등학교 때는 입을 옷과 달리 외복 그러니까 겉에 있는 옷들을 이제 뭐 엄마랑 같이 가고 언니랑 같이 가서 사서 이게 뭐 한 10개, 20개, 한 30개 정도 돼서 뭐 학교에 뭐 44차 입고 다니면 되는데 그게 한 예수 100개가 넘었다. 그 별 필요 없습니다. 별 필요. 그다음부터는 사치가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 중에 한 명은 옷을 자기가 산 옷이죠. 물론 자기가 만들진 않고 산 옷을 한 번 이상은 입진 않는답니다. 한 번 입으면 버린대요. 그럼 그 여성이 버리는 옷들을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또 세탁해서 그걸 또 구매를 해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뭐 재벌집의 여성인데 자기가 한 번 입은 옷은 버리고 속옷이건 겉옷이건 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거는 전 세계 인류 70억 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입은 옷을 버리게 되면 세상이 물질이 너무 허망해지면서 세상에 너무 낭비가 많아집니다. 누군가는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노력을 한 겁니다. 기계가 하던 사람이 하던 그죠. 제가 옷은 그런 사람 봤는데 자동차는 한 번 타고 버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그것을 장기간 사용해서 스스로 물건이 낡아질 때까지는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있어 수십 개에서 혹시 많아서 50개, 100개가 되면 충족을 할 줄 알고 그 이상은 사치다는 걸 느끼게 되면 그래서 못이 수천 개가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옷이 정 필요하면 빌려서 입으면 됩니다. 빌려서 입으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허망한 걸 줄이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덜 입어도 남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죄악을 속죄하려는 마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나쁜 일이 많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 장관 청문회 할 때 보면 장관 후보들이 나쁜 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힘들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심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짓을 매일같이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종교심 이런 것들이 한국의 부자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디에 사는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가 뭐 요새 약간 강동구와 용산구 해서 있고 나머지 서울과 수도권 뭐 동네로는 뭐 많습니다. 뭐 성북동 뭐 방배동 뭐 저쪽도 많죠. 연희동 쪽에 있고 평창동 그다음에 뭐 일산 뭐 분당 뭐 수원 의정 다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시군구가 220개 정도 되는데 부산의 한 구가 뭐 소득세인가를 가장 많이 낸다며.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세에서 많이 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시별로 연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데가 과거에는 울산이었죠. 요새는 이제 아닌데 다른 데 울산이었고 그다음에 한때 뭐 물질이 많았던 게 대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전라도 전주도 있고 광주도 있고 춘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고 전국에 있고 그들은 어떤가? 대부분이 검소하고 절약한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검소하고 절약하다. 여러분이 눈에 보는 해프게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부자가 정상적인 부자가 되는 두 가지 키워드. 하나는 절약, 두 번째는 창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절약하고 창조하십시오. 그래서 음식물도 절약하시고 다른 것도 절약하시고 그다음 티를 잘 내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좀 힘들죠. 그냥 잠바 입고 다니고 타워펠리스 하는 부자를 만났는데 제가 분명히 부자라고 얘기 들었는데 왔는데 넥타이도 안 메고 그냥 나와가지고 뭐 김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안 가르쳐줘요. 핸드폰 번호 가르쳐주는 이름 별로 없고 그리고 여러 번 만나다가 좀 친해지니까 김 누굽니다. 핸드폰 번호도 가르쳐주고 뭐 이럽니다. 파악할 수 있진 않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검소하고 절약하다. 여러분이 얼만큼 검소해야 되냐. 정말 절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정말로 절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느낀 것들 어느 회장하고 둘이서 밥을 먹다가 뭐 본인이 내겠다 해서 제가 개인 카드로 내시라고 했습니다. 어디 법인 카드 말고 개인 카드로 내시라고 했고 근데 본인이 이게 정식을 같이 먹었는데 고기 나오는데 불고기가 내가 나왔을 때 보니까 내가 한 8점인가 나하고 똑같은 거 시켰는데 8점인 거 나오는데 그분이 그걸 싸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봤죠. 보니까 2점 남죠. 2점. 그러니까 8개 중에 불고기를 6개를 먹은 거야 자기가. 2개를 싸달라 그런 거예요. 내 거에 딱 보니까 내 거는 3개 남았어.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저도 싸달라 그랬죠. 싸달라. 그리고 집에 들고 갔어요. 그 부자는 뭐 무슨 차 타고 가고 나는 이제 뭐 나도 택시 타고 갔는데 3개 들고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며칠 전에 그 텔레비에 나온 회장 유명한 회장인데 그 회장이랑 저녁 먹더니 그래요 했더니 이거 싸온 거라 했더니 뭘 싸와서 불고기였더니 우리 집사람이 맛있겠네 그리고 우리 자는 딸을 깨우고 그랬어요. 불고기 딱 3점이야. 이걸 싸왔냐? 아니 이걸 싸왔냐 그러더라고. 아니 아까 8개 남았는데 그 회장은 2개인데 싸가더라고요. 정말 2개를 싸갔냐? 그때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어서 2개를 싸가 회장이라고 썼더니 신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한동규에서 과장하고 말이야. 정말입니다 사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연세 드신 90쯤 먹으신 분들이 여름에 삼계탕 집에서 저녁 먹다가 이 양복을 벗었더니 러닝 위에 남자 옷을 입었는데 거기다 속옷이 다 꼬매 있고 와이샷을 꼬매 입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속옷을 러닝을 다 꼬매 입고 아시는가? 검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절약하는. 50년 된 슬리퍼를 집에서 신는데 그거를 누가 버렸다고 고통을 줬다는 회장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부자들이 열정적인 생활과 자유로운다. 아주 워컬리 일도 아주 열심히 아침에도 일어나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6시쯤에 일어나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부자는 바람둥이 아주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에서 들어와가지고 처음 수업 듣는데 부자는 바람둥이한테 깜짝 놀랐더니 부자는 바람둥이 많습니다. 전 세계 부자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성 중에 상당수가 바람기가 있습니다. 여성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뭐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부자 특징 5개가 있습니다. 현실 부장, 로또 1등 당첨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부자론을 끝내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으로 갈 건데 로또 1등 당첨자 매일경제 2014년 1월 5일자 신문기사를 여러분이 다 서치해서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로또 1등 당첨자는 거의 다가 아주 불행이 됐습니다. 로또에 붙기 전에. 횡재를 한 어떠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불행을 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왜? 그 고독감을 느낄 수 있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외롭다고 해서 스스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 하셨던 분도 자살하신 분도 있고. 로또 1등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다. 횡재를 하는 거. 유산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지키질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복권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